정부가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을 400조 7천억 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국방비는 40조 3,337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내쫓기 위한 민정경찰이 9월부터 작전을 재개합니다. 주한 미 8군 사령부 65 의무여단이 전시에 대량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훈련을 펼쳤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손정민 중사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10% 인상됐고 모든 군 부대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등 장병 복지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은 400조 7천억 원, 그중에 국방 예산은 40조 3,337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데 비해 국방 예산은 4% 증가해 북핵 위협에 대한 정부의 국방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구축 사업 비용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분됐습니다. KAMD 구축 사업 비용은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5,331억 원.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 670억 원에 4.5배 늘어난 3,03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KAMD 구축 사업과 KF-X 개발 사업은 2020년대 중반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방탄복과 폭발물 처리 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 원으로 98억 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장병 복지를 위한 예산은 올해 16조 4,067억 원보다 4.5% 늘어난 17조 1,46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군 병사 봉급이 9.6% 인상돼 내년도 상병 월급은 19만 5천 원이 됩니다. 2012년 9만 8천 원이었던 상병 월급이 5년 만에 2배로 뛴 겁니다. 장병들의 여름나기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3만 709대를 도입하는 비용을 포함했습니다.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 원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병사들에게 하계 전투복과 외출용 가방, 샴푸, 드로즈형 속옷 하의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급용 생활용품 개선을 위한 비용도 502억 원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계 사단의 휴전선 감시 초소 GP와 일반 전초 GOP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에게 아이스 조끼를 시범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소연입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이 9월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이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이 투입돼 꽃게잡이 중국어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9월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불법 조업어선 단속이 재개됩니다. 합참은 전반기에 이어 9월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민정경찰 운영을 본격 재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유엔사와 협력해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이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을 지난 6월 10일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작전 개시 8일 만에 중국어선 퇴거 54척, 나포 2척,
어망, 통발, 부위와 같은 조업도구 65개 회수 등 불법 조업어선을 중립수역에서 완전히 퇴거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군은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어선이 이탈한 이후에도 민정경찰을 지속 운영하며 재진입에 대비해왔습니다. 또한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 조업어선들이 한강 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민정경찰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에서의 여러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우리 민정경찰의 활동은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 국가안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당한 작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정경찰은 한강하구의 불법 어로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합참은 민정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훈련과 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민간 선박을 불법 조업어선으로 가상한 종합예행연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무수행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영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불법 조업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최근 야전부대에서는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상황 대처 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들은 이런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미 8군이 진행한 대량 전사상자 처리 훈련 현장을 이혜인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원들이 신속히 뛰어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병사들이 들것에 실려 막사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이곳은 미 65 의무여단 121 전투지원병원의 야전 의무 텐트. 겉보기엔 여느 군용 텐트와 다를 바 없지만 내부에는 중환자실과 수술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들, 심지어 응급상황 시에 필요한 혈액까지 구비돼 있습니다. 모두 부대에서 매년 실시하는 드래곤 리프트, 대량 전사상자 처리 훈련을 위한 겁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 환자들은 실제 전장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특수 분장을 한 병사들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화학 무기에 노출된 인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가상 환자들을 한꺼번에 투입했습니다. 전시에 대량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의무대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겁니다. 사전에 어떤 시나리오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원들은 텐트로 들이닥칠 환자들이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당황할 법도 하지만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위급한 환자부터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나갑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환자가 많을수록 평소 훈련을 통해 쌓은 팀원들 간의 협동심은 빛을 발합니다. So this training was to develop the collective tasks of the hospital personnel so that we can better develop the medical currency that we have as a team. It builds teamwork and builds the ability to accomplish more of the individual training that we have. 전시에 이곳에서 응급처치를 끝낸 환자들은 헬기나 철도를 이용해 후방으로 이송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전장 환경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다양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육군 36사단이 30일 6.25 전사자 합동 연결식을 갖고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부대는 조국을 위해 장렬히 전사한 호국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육군 36사단은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부대장병 6,600여 명을 투입해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원주 가곡리와 평창 장미산 일대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7구의 부분 유해와 580여 개의 유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대는 발굴된 유해에 대한 합동 연결식을 갖고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백전불굴의 용기와 임전무태의 기상으로 조국을 위해 온몸을 던지신 선배 전우님들의 거룩한 희생을 계승하여 국가방위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유해 발굴에 참여했던 장병들은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에 참여하면서 선배 전우님들의 애국심과 군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민국의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합동 연결식을 마친 27구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이관해 유전자 분석 결과와 전사자 유품을 통한 기록자료 확인 등의 감식 과정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홍보원에서 전국 각 대학의 학군 후보생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3일 동안 미디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국방홍보 아카데미에 참가한 20명의 학군 후보생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학군 후보생들은 국방일보 기자와 국방부 출입 기자로부터 기사 작성 요령과 방송기자 리포팅 실습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국방뉴스 생방송 견학과 영상 촬영 실습, 방송 편집 실습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국방 홍보와 미디어 저널리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보원은 이번 학군 후보생 대상 미디어 교육을 통해 국방 홍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 국방정책 홍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흔히 심해 잠수사는 수중에서만 해난구조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긴급한 해상재난 상황 시에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 재난 현장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교육생들은 수중훈련뿐만 아니라 생활훈련장에서 항공구조와 관련된 해상 투입 절차, 항공기 비상탈출법 등도 함께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0주차) 교육생들은 항공기 추락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의자에 내 몸을 최대한 붙이는 거야. 오늘 첫 번째 훈련은 항공기가 불시착했을 경우 일명 디칭 상황에서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 먼저 휴대용 호흡 장치를 이용해 수중에서 호흡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다음은 디칭의 의미 그대로 헬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 헬기는 엔진이 윗부분에 장착돼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빠질 경우 전복될 가능성이 높기에 탈출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항공기가 바다로 떨어졌을 때 항공기 안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속을 누비며 서서히 물과 하나가 돼가는 교육생들. 이젠 두려움을 이길 차례입니다. 헬기에서 바다로 투입될 때는 높이에 대한 두려움과 강한 바람에 의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에 반복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해상에 투입된 후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조난자에게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영 훈련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원들이 이제 항공구조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이제 입수법이라든지 퇴수법, 그리고 항공기에서 뛰어내릴 때 쓰는 직접 투입법을 오늘 연습을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비바람과 안개, 그리고 파도. 바다의 극한 상황을 실제같이 연출한 시뮬레이션 훈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파도와 강풍이지만 이거 영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훈련은 계속되고 힘든 것도 많고 낯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좀 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구조훈련은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겠습니다. 오늘 경험한 거친 파도와 항공기의 강한 바람은
실제 상황의 극히 일부일 뿐. 이보다 더 두렵고 혹독한 진짜 바다가 교육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건강하게 전역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운데 늘 몸 건강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운 와중에도 항상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항상 든든합니다. 항상 사명을 갖고 힘써주시는 모습에 저희는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2017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4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예정인데요. 튼튼한 국방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